예, 안녕하세요. 박준서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은 갭 상승 출발해서 전일 내마녀의 날로 하락했던 부분을 좀 커버하면서 시작했고, 잠깐 아침에 흔들다가 후반부에 다시 또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마감했는데요. 추세를 타고는 있지만 간당간당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결국에는 밤 사이에 급락이 되었죠. 야간 선물이 2.4% 정도 떨어졌는데, 자, 어떤 상황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지, 또 다음 주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금요일 선물 시장은 0.84% 상승 출발 후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올라와서 1.58% 상승한 양봉 마감이었고요. 금요일 나스닥은 1.69% 하락했죠. 그런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1%나 급락하면서 월요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 출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3% 정도 하락 뭐 출발할 수 있겠고, 하이닉스도 뭐 4%대 뭐 이렇게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생긴 거죠. 그 이상일 대수도 있고, 오라클은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의 지연 우려, 그리고 브로드컴의 수익화 논란에 따른 급락 영향을 받으면서 나스닥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AI 버블론이 다시 부각되며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야간 선물이 조금 더 세게 반응이 나왔는데요. 2.38% 밀렸고, 이때 외국인 선물은 2,074억의 매도가 잡혔었습니다. 야간 달러 선물이 이제 1,480원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1479.5원으로 마감해서 월요일에 달러 선물 만기일인데 만기 앞두고 1480원을 장중에 넘어갈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은 이수페타시스, 한화엔진, 산일전기, LGCNS, 파라다이스, 아세아, 현대오토에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에 편출된 종목은 HDC, HD 현대미포, KG 모빌리티, OCI, TCC 스틸, 덴티움, 하나투어, 하나비전이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로 인해 편출 종목이 한 개 더 많았고요. 이번 조정으로 코스피 지수에서 코스피 200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92.6%로 집계되어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200 종목의 극단적인 그 높은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은 펌텍코리아, BHI, LS 마린솔루션, 유일 로보틱스, 유진로봇, 감성코퍼레이션, 올릭스, D&D 파마텍, 인카금융서비스, 로보티즈, 코나아이, 미코, 솔트룩스, 아이쓰리 시스템, 우리기술, 클로봇 등이 있었고요. 로봇 쪽의 종목들이 편입이 많이 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코스닥 150에서 편출된 종목은 미래나노텍, 아이패밀리SC, 메일유업, 아이센스, HLB 테라퓨틱스, 바이오니아, 한국기업평가, 파트론, 덕산테코피아, 기가비스, 칩스앤미디어, 프로텍, ITM 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인탑스, EM텍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코스닥 지수에서 코스닥 150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56.5%로 집계되었습니다. 독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0.3%를 하회한 마이너스 0.2%로 발표됐고요. 오스탄굴수비 연은총재 연설이 있었는데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반대한 이유는 무려 4년 반 동안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채 웃돌았고 최근 추가적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금리 인하에 동의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12월 11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을 살펴보면 콜옵션에서 413억, 풋옵션에서 197억이 발생했고요. 콜매도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12월 12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 보면은 2월물은 청산을 포함해서 610콜, 그다음에 560풋도 청산을 포함했고요. 3월물도 청산을 포함한 600콜, 585콜, 600풋, 585풋, 550풋, 525풋 등에서 거래됐습니다. 5월물에서는 520풋, 500풋, 45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6월물에서는 이 6월물에는 자꾸 풋옵션
거래가 많이 몰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520풋, 455풋, 450풋, 청산을 포함한 430풋 등이 거래됐습니다. 12월 물로는 600콜, 600풋, 540풋, 530풋, 480풋, 청산을 포함한 430풋, 42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지금 풋옵션이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73억 매수로 끝났죠. 이거는 블록딜 옵션이 전체적으로 풋옵션 거래가 많았던 거고, 특히 외국인의 풋 옵션 매수 거래가 많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이크로 니들 플랫폼 전문 기업인 쿼드 메디슨이 신규 상장했고요. 공모가 15,000원 대비 17.53% 상승한 17,6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상입니다. 이거는 금요일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언급드렸던 내용과 시시각각 파생반 정규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정리 요약하고 필요한 내용 있으면 보충한 내용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단 좀 의심이 가는 좀 수상한 거, 1월물 535콜이 지금 12월 만기가 끝나자마자 뭔가 지금 변화가 생겨서 올라왔는데, 이게 조금 불분명합니다. 금토와 외국인 간의 거래가 크게 잡힌 것이 만기 이후에 집계가 된 건데, 뭐 535콜 매도가 외국인 쪽이고 535콜 매수가 금투 쪽인데 조금 많이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사실 이 부분이 명확히 판단이 되지 않아 좀 더 추적이 필요하고, 왜 다른 행사가랑 구분이 되었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제 관련 부서에 소통하면서 좀 알아볼 예정인데, 일단은 그냥 숫자대로만 받아들인다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535콜에다가 매도를 많이 쳐놨기 때문에 이 535콜이 굉장히 지금 비싼 옵션물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월 만기까지는 이 물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뭐 크게 줄지 않는다면 535에 가장 가깝게 붙이거나 그 밑으로 외국인들이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도 어차피 블록딜로는 되게 많은 옵션에서 거래가 이제 되어 있고 또 미결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1월까지는 11월물까지는 여기였죠. 만기가 거의 5월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 블록딜 콜을 쌓았던 그런 시기죠. 블록딜 콜 거래만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론 콜 매도가 약간 여기서부터 준비되긴 했지만 그게 다 차차월물 원월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블록딜 옵션에 기인한 상승세. 자, 초반에는 이제 4월 10일에 관세 유예로 급격하게 돌렸을 때는 미니 옵션, 미니콜, 그리고 월물 콜이 장내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서 올라왔다면, 이제 5월 28일부터 그리고 6월 4일, 6월 9일 해가지고는 블록딜 콜옵션에서 엄청난 거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 블록딜 관리가 콜옵션으로 되면서 이제 바깥쪽으로 크게 상승하는 의지를 보여왔던 거고, 우리는 그걸 포착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원래는 12월물까지 준비됐던 건데 11월물까지는 이제 콜이 확실했고, 이때가 만기였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유지가 됐던 거고, 12월물은 원래는 콜이었는데 차후에 콜 매도도 많이 늘어나면서 혼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물은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금 12월 만기가 여기였는데 사실 불투명했잖아요. 내려가다가 제자리 걸음을 했으니까 올라가다가도 제자리 걸음을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한 게 불투명한 움직임을 이제 나타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물부터는 대체적으로 하방이 많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그래도 덜 해요. 원래 2월물에 쌓인 것도 없고 해가지고 1, 2, 3, 4, 5까지는 좀 덜 합니다. 근데 6월물에 조금 이제 풋옵션 매수가 외국인 쪽에서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계속 이제 움직인다고 해도 6월물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그 전에 요 밑에 3월물부터 해가지고 요 시기에 풋옵션이 좀 더 많이 쌓이게 된다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점,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추적하고 있으니까 이제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이제 만기 끝나면서 3월물 본격 첫 거래일에 이제 파악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렇게 몇 가지 좀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소가 지금 하루 거래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콜 외국인 매수 물량의 청산 여부인데요. 582.5 위클리 콜 정도만 절반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클리 콜이 12억 매도, 물론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양매도 성향을 위클리에서 보였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콜 옵션 매수 상태에서
양매도가 늘었던 거니까 미세하게는 이제 콜이 좀 남아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 콜옵션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특히 582.5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시장의 쌍고점 형성 가능성 여부와 일봉상 빗각 지지 여부인데, 쌍고점 가능성 아직 존재하는 상태죠. 뭐 여기 뚫어낸 것도 아니고 돌파된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여기가 고점으로 남겨질 가능성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일봉상 빗각 지지가 나왔지만 월요일에 하단 빗각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야간 종가가 575였는데 575 라인이 대략적으로 여기 중간이에요. 그래서 빗각을 만약에 월요일에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에는 사실 563에서 565 자리입니다. 자, 여기 결국에는 563에서 565를 깨지 않으면, 종가상 깨지 않으면 지켜질 가능성 보면서, 방어될 가능성 보면서 V코스피를 좀 봐야 돼요. V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급등하는지, 그리고 급등했다가 다시 돌아오는지 아니면 유지하는지 등. 급등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급등한 채로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보다는 하락을 좀 키우는 형태로 결국엔 이탈될 수 있음을 우려해야 될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585 재돌파 여부인데요. 이거는 정규장에서는 이제 585를 재돌파했는데 야간에 크게 빠지면서 다시 이탈했었죠. 다시 이제 월요일 이후에 585 자리를 회복하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죠. 회복을 못한다면 결국에는 저항대로서 머리 맞고 밀리면서 계속 압박을 받는, 하락 압박을 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다음 주 일정 자체도 계속 부담스러운 일정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건 이따가 끝날 때쯤 해가지고 이제 일정 확인하겠지만 그런 상태이죠. 삼성전자 쌍고점 형성 여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쌍고점 형성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일 월요일에 하락이 진행이 될 건데, 이제 음봉이냐 개파랗고 양봉으로 올라오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 자 지금 보면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얘를 이탈하면은 추세가 이제 무너지는 것으로 보는데, 어차피 이 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리면서 여기서 저점을 끌어올리는 쌍바닥의 형태를 이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서 계속 머무르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얘를 이제 지키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거기서 멀기 때문에 당장은 저 위에 여기서 극복을 자꾸 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파락했을 때 바로 끌어올리려는 그 자금들이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봐야겠죠. 삼성전자를 오늘 금요일에 저렇게 양봉으로 끌어올렸던 것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금요일에 이미 라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저걸 끌어올리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특히나 마지막 후반부에 이제 마지막 풀양봉을 만들 때, 이제 그때는 차익 거래를 위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매수의 강력한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려서 사실 주의를 할 수가 있었긴 하죠. 네, 그 내용적으로는. 자, 그리고 월요일 갭 하락구 회복 여부 파악이 중요하고요. 환율 1480원 돌파 여부인데, 야간에 1480원에 바짝 붙으면서 1479.5원으로 끝났습니다. 다음 주 돌파 가능성을 주목해야겠죠. 자, 금요일장 순서입니다. 파악 순서 시간대별로 이제 순서인데 분봉으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요약한 거고, 이따가 또 텔레그램 내용도 살펴볼 거니까요. 자, 보시다시피 갭 상승했지만 전일 382 자리가 자, 보시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쭉 전일 내려와서 여기 382 자리, 요 블랙 라인 있죠? 여기서 한번 막혔죠. 시작하자마자. 자, 여기서 바로 막히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2평까지 막혔었고요. 그래서 2평에 막힌 채 시가봉 이탈 후 하락, 시가봉 이탈에 이제 쇼 포지션이 먼저 단타로 시작될 수 있었고, 갭을 메꾸느냐 아니면 그 전에 이제 터닝을 하느냐인데, 터닝 포인트가 나왔죠. 갭을 메꿀 가능성이 있었지만 외국인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물은 아침부터 땡겼죠, 매수로. 이때 프로그램 비차익도 매도하다가 빠르게 개선되기도 했었습니다.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의 전일 배팅한 콜옵션
옵션을 절반가량 판 것에 대해 제한적인 움직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돌리고 나서 어떻게 그러면 계속 올라오냐?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올라가도 제한적 내려가도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개인들이 양매수니까 기본적으로 이 양매수에 충족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이제 많이 가라 개인들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많이 안 가려고 노력하겠죠. 특히나 외국인도 당일에 대해서는 위클리 옵션 양매도를 기록하고 있었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시 때 하락은요. 자, 11시 때 이렇게 하락을 보였던 거는 외국인 선물은 계속 매수였는데, 즉 외국인 선물을 집중해서 봤다면은 이거 이렇게 상승 배팅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 강조했던 게 뭐죠? 디테일은, 기반은 외국인 선물이지만, 자, 그래서 기반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다시 그래도 외국인 선물이 유지되면서 적당히 유지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많이 못 내려오고 그래도 상단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힘, 그 기반은 되고 있죠. 기반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은 위클리 옵션 개인 양매수 제한적인 거죠. 그래, 제한적. 그 다음에 디테일은 장 후반에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강해지기, 차익이 지금 4,367억까지 매수가 나왔잖아요. 차익 거래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비차익이 디테일을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 전까지 뭐 상승하면 상승하고 하락하면 하락하고 나머지들보다 더 힘이 셌죠. 후반부에는 또 이제 미니 선물 매수가 쭉 들어오기도 했었고, 미니 선물 추이를 보면은 요렇게 여기 미니 코스피를 보면은 외국인들 미니 코스피 10시 이후에 이렇게 여기서 미니 코스피가 들어왔네요. 여기서 후반부에도 좀 개선이 되기도 했어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미니 코스피도 영향을 받았네요. 그래서 그때 미니 코스피로 끌어올린 거 유지되는 것도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오후장에는 외국인의 미니 선물 회복, 그 다음에 본 선물 매수 확대와, 본 선물은 계속 이렇게 매수를 유지하고 확대했죠. 기반이 있었던 거고요. 개인 현물 매도세 1조 5천억이나 팔았죠, 코스피. 물론 이거는 이제 다시 매수 자금으로 나와서 월요일에 매수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떨어지면서 시작할 테니까 반도체들 주워 담겠죠, 개인들. 동시에 시장 베이시스가 올라가며 현물이 저평가 상태가 됩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플러스 1.12로 끝났는데, 자, 이때 갑자기 장중에 1.55 막 이상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어요. 1.5 정도 올라갔을 때 그만큼 선물이 비싸게 확대가 됐고 현물이 싸게 평가가 받는 그런 식이었죠. 그러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현물 싸게 지금 현재 싼 현물을 사들입니다. 이걸 매수하고 비싼 선물을 매도하면 그 상태에서 아비트리지 차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프로그램 차익 거래죠. 4,367억의 코스피 현물을 사들이면서 이제 요게 기계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게 땡겨졌다. 마지막에 삼성전자가 109,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갔던 거죠. 막 쭉 물밀듯이 막 들어오는 그런 모습에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히려 그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갔던 것은 보시면 외국인의 미니 선물 회복, 본 선물 매수 확대와 개인 현물 매도세에 상승했고, 동시에 시장 베이시스가 올라가며 현물이 저평가 상태가 되어 금투 쪽에서 프로그램 매수 차익 거래가 적극적으로 발생하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며 파생반 저항인 588, 제가 588이라고 오늘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막혔고 여기서 한번 막히는데 그 자리를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에 의해서 땡겨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량 자체는 진짜 상승을 위한, 삼성전자 땡긴 거 진짜 상승을 위한 물량 아니에요. 어차피 현물이 고평가되면 다시 빠져나올 겁니다. 그래서 진짜 상승 물량이 아니라 저평가된 현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내려는 프로그램 반응이었으므로 시장 베이시스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빠질 물량으로 봐야 됩니다. 따라서 막판 상승을 강력하게 볼 필요가 없었고, 기술적으로도 전일 음봉을 덮어내는 돌파봉이 완성되지 못했기에 보수적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주말에 기대감을 붙이기보다는 이거 그냥 올라간 거 제대로 된 거 아니다, 그냥 프로그램 반응이다, 차익 반응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사실상 부담스럽죠. 돌파도 안 됐는데 여기 지금 계속 막히고 있잖아요. 여기서 걸쳐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매물이 좀 세게 된 겁니다. 강한 매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완전히 돌파가 되고 나서 이제 판단을 좀 해보자, 이런 관점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빗각은 이렇게 밑에서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무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예. 근데 상승 빗각 하단도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깨지기 전까지는 반등 흐름을 보되, 그렇죠? 이거 뭐 깨지지도 않았는데 반등 흐름은 보되
10월보다는 분명히 그 각도가 약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금방 무너질 가능성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변동성 일정도 앞두고 있고 다음 주에 그다음 나스닥은 개인이 강성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급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제가 계속 이번에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들이 특정 표본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스닥을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쭉쭉 올라오는데도 나스닥 올라오는데도 강성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 롱 포지션을 수익 구간으로 유지하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나스닥 선물에서 장중에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라이브 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뭐 그러면 뭐 밑에 댓글 좀 부탁드리고 제가 개인들이 지금 요 단가를 가지고 계속 지금 강성 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그냥 여기다가 밑으로 때려버렸어요. 그죠? 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요일 만기잖아요. 다음 주 만기 며칠 안 남기고 지금 개인들 롱 포지션 계속 유지하는 거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이거를 어떻게 롱을 확대를 더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전환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롱 포지션을.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스닥은 개인이 강성 롱 포지션을 유지한 가운데 순간 급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요. 야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으로 5%나 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 야간 선물은 이제 2.3%나 하락했고 월요일에 급락 출발이 불가피하나 추세를 이탈하기 전과 후로 힘의 세기와 방향을 구분하여 대응해야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에서 물량이 나오면 금요일에 미리 하락한 제약바이오와 토지자산 테마로 올라왔던 종목들의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몰릴 수 있으니 해당 종목에도 주목할 예정이고요. 정규반에서 함께 주식반에서 공략했던 대성산업을 포함하여 천일고속, 동양고속, 삼표시멘트, 하림지주, 서부TND, 경방, KCTC, 롯데칠성 등을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자, 파생반 텔레그램의 일부 4컷 정도를 이제 복귀 차원에서 살펴보면서 진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오픈으로 진행하면서도 이제 정규반 정규반에 비공개적으로 회원으로 계신 분들께 시시각각 아침부터 끝까지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고서 이제 시장 판단에 참고하시고 트레이딩에 이제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리는 건데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담 문의 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그리고 구독자분들 신규 구독자분들도 구독자 네이버 카페와 구독자 텔레그램 방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셔서 초대받으시면 됩니다. 검색하면 나오지 않으니까 반드시 똑같은 절차로 신청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8시 50분입니다. 어제 반등 38.2% 자리에서 다시 막힌 모습, 본장 때 해당 자리 힘있게 통과할지 막히고 갭을 메울지 파악해야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8시 54분에 기본적으로 24일까지 SK하이닉스가 경고가 떠있는 상태다 보니 경고 종목을 축소해야 하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승을 방해 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올릴 때도 이제 힘이 평소보다 제한되기 쉽겠죠. 평소에 좀 더 올라갈 수 있어도 좀 더 밀린다라는 거고요. 8시 57분에는 시가봉 이탈 후에 노란선을 체크하고 자 분봉으로 봐야겠죠. 네, 여기서 시가봉을 이탈한 다음에 노란선 체크, 갭을 커버한 뒤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자 갭까지 간다면은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어제 음봉 몸통에 걸친 음봉이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음봉이 이렇게 출현하게 되면서 매물이 더 쌓이는 효과가 생기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매물이 당장은 그 위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거 갭으로 뛰어가기 때문에 더 큰 매물대가 형성이 됐어요. 이거 해결하지 못한 매물대가 월요일에 개파락이 되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는 저항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렇게 저항이 돼버리면 그 자리를 극복을 하고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필요한데 그게 단기간에 나와줘야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안에만 나오면 될 것 같거든요. 일정이 중요할 때 이제 소화가 된다라면. 그래서 개파락을 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주일 안에 올라와주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여기 있는 매물대의 역할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이건 좀 과장해서 그렸다고 해도 어쨌든 여기서 개파락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자꾸 극복하지 못하면은 한 차례 더 추락해서 밑에서 60일선을 이탈했다가 속가내는 그런 속가냈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 지점을 잘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시 59분에는 9시 봉 기준음봉 가능성 체크하시고, 기준음봉은 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분봉으로 놓고, 초반에 번장 시작하고 나서는 바로 기준음봉이 나오지 않았고요. 꼬리를 달고 막 그랬으니까. 그리고 양봉도 안 나왔고, 그러다가 자 여기서 돌파 양봉이 처음에 시도가 됐습니다. 9시 5분 6분 해가지고 아 돌파구나, 여기가 이제 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딛고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롱 추세가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아 일단은 여기서 방어되고 롱이구나,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도 갭매우로 가기 전에 치열했고, 9시에는 어제 샀던 외국인 위클리 콜 582.5를 포함하여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9시 1분에는 모두 꼬리를 많이 달아 기준 음봉이 나오지 않고 양봉 시도하며 치열한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거고요. 8시 59분. 이때 맞네요. 예. 이때 59분이었으니까. 그리고 수급상 강한 형태는 또 아니었다. 치열하긴 한데, 외국인 선물 약 매수지만 월물 품매수에 위클리 콜 일부 청산이 됐었고요. 9시 2분에는 대성산업이 추가 급등해서 9,000원 돌파했는데, 이거 더 많이 갔었죠. 이제 리뷰에서 2번이나 소개해서 혹시나 접근하신 분들은 잘 대응하시라고 일단은 다 같이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대성산업은 차트 이제 각자 보시고요. 급등이 나와서 이제 시간상 지나갈게요. 9시 24분에 외국인 선물 3천억 돌파했었고, 9시 24분에는 현재 시가봉 테스트, 자 다시 한번 시가봉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9시 24분에 이렇게 레드라인과 오늘 윗공간, 되게 중요한 자리였죠. 여기 돌파하니까 일단 여기가 지지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초반에. 그래서 여기서 힘이 많이 붙어야 되는데 돌파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 역할을 하는 거고, 9시 27분에는 외국인은 반 정도 위클리 콜을 줄이다가 돌파 시도를 하다가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4천억을 돌파하고 있었고 기반이 되고 있었죠. 9시 35분에는 588 부근은 1차 저항인데, 자 파생반 1차 저항 588로 말씀드렸죠. 588 라인 이따가 슬쩍 한번 0.5 오버했고 여기서 막혀서 이걸 돌파를 이렇게 갔지요. 그 다음에 사실 가도 제한적인 시장이었잖아요. 위클리 개인 양매수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이 자리가 사실 이제 아침에 8시 45분 본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옵션의 예상가를 중심으로 놓고 옵션 가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가 활발할수록 중요도가 높아지는데요. 그런 거 참조하고, 지난번에 그 만기 때는 또 옵션이 활발하지 않은 날도 있었죠, 이번 주에. 그래서 그때는 좀 거기까지 근접도 못 사고 그렇게 끝났던 적도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돌파하고 더 움직일지 막힐지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일단은 점검 포인트가 될 수는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588 라인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슬쩍 축소가 되었었습니다. 9시 41분에는 다시 4천억 매수했고 588에서 승부르기 중이고, 어쨌든 기준 시가봉에서 레드라인 돌파가 된 상태니까 J탈이 나올 때까지는 긍정적인 거예요. 자 여기 돌파가 나왔으니까 J탈이 나올 때까지는, 이 J탈이 나올 때까지는 긍정적이라고요. 돌파됐잖아요. 시가봉 돌파됐잖아요. 여기도 돌파됐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J탈 될 때까지는 긍정적이다. 더 올라가잖아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제한적으로 막히고 그 다음 문제지. 그 다음 문제. 여기서부터 굳이 먼저 숏을 막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롱이지. 그죠? 돌파가 됐으니까. 이탈이 되기 전까지는요. 프로그램 비차익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인 선물보다 좀 더 커 보입니다. 비차익 봐야 된다. 막판 제외하고는 그렇게 됐죠. 중요도 프로그램이 더 높아 보인다. 10시 11분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매도 효과가 두터워진 상태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선물이 5천억 매수를 넘겼음에도 시장이 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그래서 그렇게 초반에는 외국인 선물의 힘을 그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영되지 못했다. 개인 위클리가 이제 양매수로서 어디든 좋으니까 빨리 좀 많이 가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시장은 제한된 범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두 번째 컷은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도 효과가 점진적으로 더 두터워지면서 한호가 올리는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추이와 비교하면, 이건 이제 프로그램이 똑같은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호가를 올리는데 힘이 더 들어가니까 호가가 계속 많아지니까
돈을 더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돈을 더 써도 호가를 못 올린다면 지수는 올라가지 않겠죠. 네, 그런 효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10시 25분에는 이제 위클리 베팅 포지션 체크했는데 외국인은 전일 콜매수로 이제 상승 베팅을 하고 있었고 개인은 양매수, 금융투자는 콜매도가 있었습니다. 다시 1차 저항 588 영향권이지만 넘어갔죠. 그다음부터는 그다음 10시 30분에는 볼벤 상단이었고요. 수급은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 효과에 묶어두기 나오고 있으나 시가봉에서 레드라인이 돌파 이후 수급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수, 그다음에 미니 선물도 매수, 프로그램 비차익 돌리기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외국인 선물 6천억 매수 돌파했고 일봉상 체크했고 3월물 미결이 평소보다 작아서 앞으로 선물 미결을 늘리는 쪽을 한동안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날은 미결이 크게 늘어나는 형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 쪽이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아무리 강해도 미결 많이 못 늘리니까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결국에는 월요일에 이렇게 크게 또 매도할 가능성이 또 생겨버린 거지. 야간에 2천억도 팔았고 10시 41분에는 볼벤 상단 체크 중이고 이격 축소 중 개인 위클리 양매수 유지됐었고요. 11시 1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7천억을 돌파했고 천천히 출렁이며 우상향 기조의 속도 조절을 하고 있었고 돌파됐던 시가봉 자리를 지킨 상황이고 외국인 선물은 오전에 5천억을 넘어간다면 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잘 뒤집어지지 않고 1조 원까지 늘어났었죠. 외국인 선물은 오전에 여기 했고 확률적으로 다만 금요일이니 오장 후반부 정도는 주의해야겠는데 후반부에 오히려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나오면서 현물 땡기면서 올라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후반부가 주의할 게 이제 넘어가서 야간에 이제 꺾이게 되었습니다.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7천억을 돌파한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 컷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이렇게 그 미결 포지션 해외 선물 나스닥에서 개인들이 76%의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는데 이거 야간에 80% 넘겼습니다. 만기 일주일 남기고 아직도 개인 롱 포지션이 우위 상태고요. 특정 표본이지만 꽤나 신뢰도가 높습니다. 11시 24분에는 프로그램이 살짝 약화되며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폭 밀리며 볼벤 하단을 향하지만 돌파 자리는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돌파 이후와 이탈 이후는 다르다라는 거 체크해야 되겠고요. 11시 28분에는 외국인 선물 기반이 되어도 디테일은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 기본 상태에서 디테일 프로그램이니까 프로그램 움직임을 계속 주목을 하고 봤습니다. 다만 후반부에는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 때문에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1월물은 거래일수가 짧은 옵션물입니다. 그리고 11시 57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수가 7천억대 유지되지만 개인 선물 매수 1천억은 방해 요인이었죠.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다시 1천억 매도 라인을 향하고 있었고요. 결국 개인 위클리 옵션 양매수 상태, 프리를 녹이는 상태. 개인들이 월요일 위클리 옵션 양매수를 보이고 있으니까 결국엔 프리를 녹이고 있다. 이쪽으로 계속 들어올려고 하고 있다. 올라가더라도 내려오고 내려가더라도 올라가고 이 상태가 된다. 양매도 장세가 펼쳐진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기준에서 밀린 상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디테일이 프로그램이라고 했고요. 위에 올려드렸던 차트나 방송하면 여기다가 제가 이 라인을 잡아드렸던 건데 이렇게 잡아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고 여기 이탈되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탈되는 자리. 이건 막판에 이제 들어온 거는 제외하고요. 프로그램 매도 증가에 의한 하락세가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직접 시총 하락이 그 뒤에 이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때였죠. 자, 이 시간대, 자, 요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프로그램 수급 저점 지켜지는지 보고 있었는데 순간 이탈되기도 했습니다. 라인 이평 뭉친 곳이 이탈되었으니 계속 저항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죠. 자, 저항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돌파 확인 시점까지 주의하자. 재돌파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죠. 네. 프로그램 비차익 주의책 이때는 외국인 선물 기반의 이제 미니 선물도 다시 올라가고 개인 현물 매도 늘어나고 프로그램은 뭐 그냥 주춤거리긴 했지만 이제 프로그램 차익 거래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한 차익 매수가 이제 쭉쭉 들어오는 그런 때였죠. 이거는 매수가 아니라 그냥 대응이다. 수익을 내기 위한 차익을 내기 위한 대응이다. 어차피 여기서 다 같이 현물 사더라도 기관 프로그램 현물 사더라도 선물은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익을 남기는. 그래서 기관들의 선물 매도가 1조 원이 넘어갔던 거니까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차익 거래 그리고 이게 여기 땡겨졌다라는 거 적극적으로. 그리고 외국인 선물에 초점을 놓고 보면 혼동이 서기 쉬운 날이었고요. 디테일을 프로그램에 두고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진정되면서 방어되고 있는 것도 살피면서 이제 2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식사 시간 넘어갔었습니다. 12시 49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갔죠. 여기 방어되는 거 확인하면서
자, 그리고 디테일 프로그램 비차익 당일 수급 저점 이탈이 12시 59분에 1,500억 돌파한 시점이었고요. 아까 전에 여기 표기해드린 거, 요거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화면상 요 자리 이렇게 체크해드린 거, 여기죠. 이렇게 체크해드린 거. 네,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 컷 보겠습니다. 이제 후반부 넘어가가지고 1차 저항인 588 라인 다시 제동 걸린 모습 체크하고 있었고요. 그게 여기였죠. 여기. 그리고 외국인 선물 매수가 9천억을 돌파했었고 개인 코스피 현물 매도가 1조 3천억을 돌파한 시간이었습니다. 3시 8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오늘 뺄 수 있는 시간에도 안 빼고 있다. 그 2시 반 넘어서도 계속 붙이고 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블록딜 풋옵션으로 해치 포지션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1조 원 매수와 73억의 풋옵션 매수가 큰 차이가 없는 힘이라고 보여지네요. 막판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삼성전자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비차익이 밑으로 때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위로 이제 발생을 매수세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3시 15분에 이제 현재 선물에 비해 현물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금투의 프로그램 차익 거래를 위한 현물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면 땡긴 것으로 보인다 언급드렸었고요. 이렇게 차익 거래 이거 차익 거래 화면이었죠. 쭉 땡길 때 여기 땡기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서 화면을 보면은 차익 거래 이렇게 땡긴 거죠. 후반부에 급격하게 땡기는 모습, 이거는 현물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평가되어 있는 현물을 사들이고 고평가된 현물을 파는 중이다. 금투가 프로그램이 이 물량은 되게 연속적이지 못합니다. 자,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시장 베이시스가 정상화되면, 즉 현물이 저평가를 탈피하게 되면 매수세가 멈추는 물량이고 그 다음에 반대로 뒤집히면 매도세가 나오는 물량입니다. 차익을 위한 거래였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 4컷을 잘라서 살펴봤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자, 이어서 지나가겠습니다.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적용 등 매물대를 고려한 자리고 618과 599 에서 600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585는 12월 12일에 정규장 돌파 마감 했으나 야간에 이탈해서 끝났습니다. 야간 종가가 575.05였고요. 563에서 565 이제 다음 주에 지지되는지 꼭 봐야 됩니다. 12월 5일에 지지 체크 565.45에서 넘어갔었는데 다음 주 자체 일주일 동안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꼭 봐야 되겠고요. 혹시나 이탈하게 된다면 555.5, 550에서 551, 534에서 536 순서대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 밑에는 필요 시에 다시 정리를 다시 요약해서 보고요.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91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52.2% 집계되고 있고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1조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장후 블록들은 선물 매수와 풋옵션 매수 조합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풋옵션이 무려 73억의 매수로 끝이 났습니다. 풋매수 73억으로 종료됐죠.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 선물 매도 포지션이 아직은 그래도 우세한 상태로 보이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954억 매도했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4조 4,878억 정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2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74.5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는데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630원 30억 매수를 했고 야간에 1,479.5원으로 올라서 종료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1,480원을 넘어가는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중기 추세 빗각 확인하면 계속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1,410원, 40원 모두 돌파 안착된 상태고 1,470, 80원을 넘어가게 되면 특히 1,490원을 기점으로 연기금 동원, 환해지 등 구두 개입으로 방어했던 내용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방어에 실패하면 이제 날아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막아서야 된다라는 거죠. 국채 이야기 계속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12월 3일 10년물 국채 선물 외국인이 1조 4천억 매도했었고 12월 4일 5,360억, 12월 5일 4,829억, 그다음에 12월 8일 6,841억, 12월 9일 4,503억, 12월 10일 1,630억 매도했고 12월 11일 3,897억 매도했고 자, 연속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12월 12일은 금액은 줄었지만 378억 매도했고 이번 달 외국인의 10년물 국채 선물 매도는 3만 계약을 훨씬 넘어가는 역대급 기록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늘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6일이 만기짜리 국채 선물이 지금 이제 스프레드 거래가 이제 늘어나면서 12만 6,781계약 발생했고 매도 포지션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죠. 12월 10일 기준 채권 대차 잔고 금액은 약 176조 3,526억 원으로 한 달 전 156조 원 대비 약 26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12월 19일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90%가량 높아지자 향후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대응한 포지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률이 90% 선으로 높아지자 우리나라 금리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과 환율 상승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지만 이미 환율 상승 위험은 지금 벌써 진행되고 한참이죠. 이제 1,490원, 80원 위협받고 있는 시기니까요. 예, 그런 것에 대한 단기적인 조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외국인은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코스피 200 선물과 현물 매도가 계속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누적 반복되면 한 방에 뭔가 터질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될 신호입니다.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8.58% 하락한 25.05로 마감했는데요. 고가 대비 많이 내려왔지만 여전히 옵션에 의해 높은 변동성 지수이며 월요일에 급락 출발 가능성에 의해 변동성 지수는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살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12월 15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달러 선물 만기일, 중국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실업률 발표했고요. 미국 뉴욕 제조업 지수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이사와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12월 16일 화요일은 국채 선물 만기일이고요. 독일 유로존,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표, 미국 11월 고용 보고서 발표 있고요. 실업률이 4.6%를 넘어야 금리 인하 기조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과 10월 소매 판매 있는데요. 소비가 예상보다 약해야 금리 인하 전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은 유로존 소비자 물가 지수,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 연설 있고요. 발표자리죠. 미국 장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발표 후 변동성 확대에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단계 확인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발표자리 있는 거죠. 미국 11월 CPI 발표 있고요. 영국 BOE 통화정책회의와 베일리 BOE 총재 발언, 22 통화정책회의와 라가르드 22 총재 발언 있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생산자 물가지수,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거 발표 2개짜리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 BOJ 통화정책회의 이번 주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아무리 마이크론 중요해도 마지막 금요일 장식할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자 여기에 3시 30분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저때 하거든요. 30분으로 예정된 30분 오에다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금리 인상 확률이 지금 90%대에 이제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고 이제 그 다음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와 미국 그거 발표했고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 20일 토요일은 중국 LPR 금리 결정도 있네요.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